안녕하세요. 빌린드 렌트카 사장결 영업본부 정비사무 예약 접수랑 회계를 맡고 있는 빌이에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우리 빌린드 렌트카의 이제 막내 차량인데 다이하츠의 이제 무브 라떼라는 차예요. 이 색깔은 참고 영상이 여기 나가겠지만은 네, 또 이렇게 색을 한번 칠해봤고요. 경차입니다. 네, 유일한 경차고 일본 경차가 한국 경차하고 좀 달라서 이게 일본에만 있는 좀 특이한 규격의 차기 때문에 오늘 그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경차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4인승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구분 없이 다 무조건 5인승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번호판이 노란색으로 구분이 되고요. 저 일반 차는 이제 번호판이 하얀색이고, 그리고 실제 이 규격 차량의 규격도 한국보다 더 작고요. 좌석을 보시면은 이게 감이 오실라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실내가 넓어요. 뒷자리에도 앉아보면은 다리 공간도 굉장히 넓고 천장이 기본적으로 넓어서 그 좁다는 느낌을 사실 안 받아요. 예. 웬만한 소형차보다 이게 그러니까 실내 공간이 실제로 크다기보다는 이런 디자인적인 면에서 좁다는 느낌을 안 주고, 이제 이 차의 트렁크는 물론 경차니까 작아요. 이거는 요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요즘에 인기 있는 그 이제 캔버스나 다이하츠의 탄토 같은 그런 미니밴 형식의 경차, 얘도 거의 다를 바가 없는데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트렁크는 굉장히 좁아요. 네, 그 실내 승차 공간을 최대한 넓혀서 만들어지는 그 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좁은데, 여기에 지금 그 기내용 캐리어 두 개가 지금 간신히 들어가요. 이렇게 태워서 간신히 들어가고, 요런 큰, 요게 아마 28인치인가 9인치인가 그럴 거예요. 제일 큰 사이즈의 캐리어인데 당연히 이렇게 놓으면은 지금 안 다치고요. 눕혀서 눕히게 되면은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등받이를 많이 세우면은 들어가고, 근데 이렇게 하면 앉은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조금 등받이를 편한 각도 눕히면은 이 부분이 이제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저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경차 렌트를 하는 업체들이 이제 보통 3인 이용까지만 추천을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경차 뒤 의자가 반만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접힙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런 큰 짐들도 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3명까지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짐 공간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없는데, 4명이 타시는 경우에는 한번 이 뒤 앞좌석을 슬라이딩을 해볼게요. 꽤 그 긴 범위로 슬라이딩이 되는데, 이 정도면은 지금 아마 26인치 정도 되는 중형 캐리어가 2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더 슬라이딩을 하면은 지금 최대한 슬라이딩 하게 되면은 꽤 아까 거의 한 2배 정도 공간이 넓어졌죠.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짐이 들어가는데, 네, 이제 요렇게까지 이 뒤 짐 크기를 최대한 넓히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이 탈 수가 없죠. 네, 사실상. 이 조수석 쪽은 이제 앞사람이 조금 자리를 앞으로 양보를 해주면은 발 공간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앉을 수는 있어요. 앉을 수는 있지만 이제 운전석은 운전 자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막 좁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가 되겠네요. 결국은 3명 타셔야 되는 거고요. 정말 짐이 없고, 네, 그러실 경우에는 짐을 다 숙소에 두고서 이용을 하신다든지, 정말 짐을 잘 작게 꾸려 오신 경우라면은 4명 타셔도 되고요. 네, 일본 경차는 네, 4인승이니까. 운전석으로 가볼게요. 앞자리는 양 옆에 이런 식으로 컵홀더가 있는데, 이거는 다이하츠의 모든 경차에 똑같이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컵홀더 쓸 수가 있고, 악셀과 브레이크 굉장히
네, 깜찍하죠.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풋 방식의 사이드 브레이크. 이 앞자리도 꽤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고요. 그리고 뒷자리도 꽤 앞뒤로 요 레버를 이용해서 슬라이딩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일본 경차 업계에서 많이 좋아하는 방식의, 지금 요것도 일본 경차 업계에서 많이 좋아하는 방식의 이제 시트인데, 이제 벤치 시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앉으면은 이제 옆에 앉은 사람과 이렇게 딱 손 이렇게 딱 잡고서 갈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시트예요. 네, 이게 뭐 실용적이다거나 뭐 그런 것보다도 굉장히 이게 넓게 느껴져요. 이렇게 있으면은 가운데 이제 암레스트도 있으니까 요 팔걸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 지금 이제 후방 카메라 여기 나오는 지금 미러 모니터 달려 있고, 저희 사제 블루투스 오디오, 저기 충전기, 여기 이제 아이폰 달리는 곳이고, 요거 보시고 이거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요거 이제 그 통화용 마이크예요. 오디오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게 순정 같은 건 경우는 이제 안 보이는데 숨겨놓죠. 이런 데 안에다가. 근데 이건 사제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요. 수납 공간이 이곳저곳 많이 있어요. 네, 작지만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그 ETC 단말기 달려 있고요. 그 정도네요. 아우, 벌써 모기가 막 따라댕겨. 여기도 뭐 이런 데까지 쓰시는 분들은 잘 없겠지만, 아, 모기. 엔진을 볼게요. 이 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옛날 방식의 엔진이에요. 네, 차도 좀 오래된 차고요. 그저 귀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구해온 차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차는 660cc짜리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NA 엔진이고, 미션은 4당 오토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일본의 그 약간 그 느긋한 도로 환경에 타기에는 그냥 딱 맞는 정도의 출력과 뭐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구동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또 잡담을 조금 또 덧붙이자면, 이게 일본의 좀 특이한 규칙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본 경차 업계에 그 자체 규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엔진 출력을 64마력 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규약이 있어요. 이게 경차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지금은 사라진 규약 중에 뭐 하여튼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약간 다합 같은 건데, 업계 간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드는 뭐 연구비나 이런 개발 비용을 아끼고 자기들 다른 거에서 뭐 더 돈을 쓰고 뭐 좀 수익을 더 남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아직까지 경차 업계에 그 룰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도 그 룰을 지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터보 모델 같은 경우가 64마력으로 나오고, 이런 NA 모델은 보통 한 52, 3마력으로 나오는데, 이건 자체가 좀 일반 경차보다도 약간 큰 사이즈로 나온 거다 보니까 얘는 세팅이 58마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뭐 별로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코펜에 들어가는 4기통 터보 엔진, 아마 신형은 3기통으로 또 바뀌었을 건데, 그 4기통 터보 엔진이 그 수출된 적이 있어요. 외국으로. 그 동남아 쪽이었나? 아무튼 근데 거기서는 그게 100마력으로 세팅이 되어 나가가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그 ECU만 따로 갖고 와서 ECU만 바꾸는 그런 튜닝이 유행한 적도 있죠. 네. 자, 저희 가족 4명이 탈 거예요, 이제. 네, 뒷자리도 어른 타기에 좁지는 않아요. 지금부터 도서관에 갑니다. 차가 기본적으로 안 나가는 만큼 브레이크도 그렇게 세게 잡히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 경차가 기본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애초에 빨리 달리는 차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은 내리막길이니까 이제 뭐 상관이 없는데, 이따가 여기 이제 올라올 때에는 이렇게 4명 탄 경우에 이런 경차로 시속 40 넘기기가 꽤 힘들어요. 예, 여기는 제한 속도가 30인 도로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처럼 이제 일본이 막 뒤에서 막 빨리 가라고 막 재촉하고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어서 뭐 운전을 서두를 필요가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달리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딱 요 경차의 요 출력이 정말 일본 도로 이 흐름에 딱 맞아요. 지금 뭐 급가속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가속인데 지금도 RPM이 3000, 4000 정도를 쓰고 있고요. 지금처럼 조금만 급하게 가속을 하는 경우에도 거의 RPM이 4000, 5000 가까이 쓰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항속 주행할 때는 2000 근처, 그리고 정말 여유 있는 가속을 하는 경우에도 거의 회전수가 3000 이상을 항상 유지를 하게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큰 오토바이를 탄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배기량이 작은 만큼 그냥 기본적으로 고회전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본 경차 처음 타보시는 분들은 이제 고장난 거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타시면 돼요. シュの格好だ。パパ、児童館行って遊ぼう。 주차칸 남는 거 봐요. 정말 차가 작죠. 시은아, 우리 집 어딘지 알아? 응. 어디? 산 위에. 유튜버. 아니. 귀여워요. 야호! 야호! 앉는다. 지금 우유를 사러 갑니다. 이런 언덕길을 지금 올라갈 때는 지금 엔진 회전수가 3500이고요. 뭐 4000 이상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달려도 지금 속도가 40을 넘기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 얘가 구형이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신형으로 나오는 차들도 이 출력 자체가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일본 경차는 이렇게밖에 못 달려요. 여기서 지금 제한 속도가 3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30으로 가도 40으로 가도 일본은 원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가시면 돼요. 안 나가면 안 나가는 대로. 지금 속도가 거의 또 이러네. 뭐요? 이게 살짝 킥다운을 한 건데 바로 그냥 6000까지 그냥 올려버리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일본 경차는 4인승이에요. 5명에서 못 타요. 그리고 4인승이지만 이게 짐이 진짜 하나도 없거나 정말 조만한 짐만 있으면 4명 타실 수 있는데 또 실내 이 승차 공간은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4명 타도 불편하지는 않지만 그럼 짐을 많이 못 실으니까 기본적으로는 3명까지는 넉넉히 쓰실 수 있어요. 엔진이 작고 느린 거는 있지만은 일본 도로 흐름이 충분히 오히려 이 경차가 적당한 수준에 좀 약간 천천히 다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거는 없다. 그리고 문이 무거워요. 이 차가 문이 좀 무거워요. 네. 그 정도고요. 그리고 이게 경차다 보니까 소형차보다는 좀 기름 탱크가 작아서 저희 소형차 쓰시는 분들이 보통 3박 4일 쓰시면은 기름 한 반 쓰시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거의 4분의 3 정도 쓰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다나? 네, 아무튼 뭐 그 정도예요. 네.
너무 차가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오해하실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속도로도 잘 가요. 네, 뭐 일본 고속도로가 제한속도가 80이어서 뭐 무리가 없는 것도 있는데 RPM 한 3,000, 4,000 정도 쓰면서요. 뭐 시속 한 90에서 110 사이로는 충분히 달립니다.